자, 우리 뭐 매매를 받든 경매를 낙찰을 받든 교환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땅이 있어요. 상대는 상가가 있네. 나는 땅을 팔고 싶고 판 다음에 상가를 사고 싶어요. 근데 상대방은 상가가 있는데 왜 팔고 나는 땅에다 투자해가지고 집을 짓고 싶어요. 근데 둘이 어떻게 만났어요. 야, 너도 10억이고 나도 10억, 이거 그냥 바꿀래? 오케이. 바꿨습니다. 그럼 이게 취득한 거예요? 아닌가요? 취득한 거예요? 아니에요? 한 거죠. 자, 왜? 소유권 넘어오니까. 등기가 넘어오지 내 이름으로. 상가가 내 이름 넘어오죠. 대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뭐로? 땅이 줬잖아. 그죠? 이거 안 됐어. 나 징여받은 건데? 나 징여서 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교환도 뭡니까? 취득이에요. 그래서 10억짜리 서로 교환했습니까? 교환했습니다. 그럼 양도를 봐서 양도세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양도를 볼까요? 안 볼까요? 양도는 뭐냐? 소유권 넘겨주고 대가를 받아야지 유상양도입니다. 이 양도예요. 그리고 뭐가 발생해야 된다? 양도 차익이 발생해야지만 세금 낸 것이 뭡니까?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양도세는요, 양도하고 뭐가 발생돼야 돼요? 소득이 발생돼야지만 내는 세금이에요. 그죠? 양도하고 소득이 발생된 것에 대해 납부하는 조세, 줄임말입니다. 근데 10억 똑같은 걸 교환했어요. 양도세 납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네. 예, 씩씩하게 틀리시네. 있습니다. 왜? 지금 교환도 10억이잖아요. 살 때 그건 틀렸을 거 아니에요. 양도 차익은 지금 시가에다가 취득가치까지 빼는 거거든요. 그죠? 차익은 발생돼요. 지금 교환할 때 가액은 안 주더라도. 그러니까 양도 납부가 있다 없다? 같다. 왜? 그래서 취득세의 취득 개념과 양도세의 양도 개념에는 첫 번째 생각 똑같습니다. 매매. 매매는 뭐예요? 매수, 매도죠. 그러니까 매수는 뭐냅니까? 취득세. 매도는 뭐네요? 양도세. 교환은요? 쌍방다 취득세, 쌍방다 양도세 같은 거 있어요. 다 각각 내야 돼요. 각각 취득세, 양도세 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네?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내가 법인 설립합니다. 내가 거기 공동 출자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가 처음에 설립할 때 뭘 출자합니까? 자본금 있어야겠죠. 현금 출자합니다. 근데 현금 대신에 나는 여기 5억짜리 상가 있으니까 이 상가를 우리 본사 건물로 쓰자. 나 이거 출자할게. 그럴 수 있겠죠. 그럼 5억짜리 상가가 원래 누구 명의에다가 4명에다가 누구 명의로? 법인 명의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대가 받아 안 받아요? 받죠. 뭘로요? 주식으로 안 받아요. 이거 팔면 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뭐 내야 됩니까? 양도세. 반대로 법인은요? 소유 가져오잖아요. 대가 줬어 안 줬어요? 줬죠. 뭘로? 주식으로. 뭐예요?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할 때는 개인한테는 원소유자한테는 양도세, 법인한테는 출자 받은 거니까 받았으니까 취득세 납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취득이 또 뭡니까? 양도 마찬가지예요. 경매됐어요. 경매는 낙찰 받았습니다. 취득한 거죠. 근데 경매 처분당한 사람 뭐가 됩니까? 원소유자는 양도한 거예요. 경매에 낙찰 적어서 나갔어. 소유권 넘어가잖아요. 나는 돈 받아요, 못 받아요? 낙찰금 받잖아요. 근데 채권이 많아. 못 받죠. 못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낙찰가에 옛날에 취득가액이 낮다면 차익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낙찰돼가지고 집도 절도 다 날렸는데 양도세까지 내야 돼. 이거는 나를 2번 죽이는 거야. 그죠? 이 경우 많아, 진짜. 그죠? 게다가 살다 쫓겨나잖아, 또.
그죠? 농도점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돈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말로, 젊은이들 말로 줍줍하고 있어요. 지금 경매 낙찰가가 특히 상가는요, 감정가 20%, 10%까지 떨어지고 난리 났어요. 제가 이제 실무 부동산 개발까지 다 해본 나름 전문가로서의 여러분께 조언 한마디 드린다면, 부동산 절대요, 현재값에다가 과거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 네버. 과거에 얼마인데 지금 얼마다. 과거에 10억짜리 지금 2억이야. 아싸, 얼른 사자. 절대 네버. 부동산은요, 현재보다는 뭘 봐야 됩니까? 항상 미래가 지금 봐야 돼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과연 이 도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보고 투자해야 되죠. 과거 보고 지금 싸다? 샀다가 돈 다 묶여버려요. 오히려 나도 금매당해. 왜? 대출 안 받을 거 아니잖아요. 대출 받았는데 대출 이자 올라왔어. 이자 못 내. 나도 또 금매 날려버려. 돈 날리는 거예요. 그냥. 돈 묶였다가 날릴 수 있습니다. 항상 뭘 보라고요? 부동산 투자는 미래가 지어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영종도 살아요. 거기 중개법인 하다가 이번에 반납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반납하고, 중개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PM3 하면서 AI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9월부터 AI 준비하면서 11월 달에 한 3일 딱 공부해가지고 1.5배속으로 잘하는 척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뭐 한국 AI 전문가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그거는 뭐 사설이니까 도움 안 돼. 국가 시험마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그 건물 빌딩 관리사하고 이제 싸우는 바람에 열다 지나가지고 옛날에 22년도에 따온 게 있거든요. 빌딩 관리사 땄었거든요. 그 1회째 시험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딘지도 모르겠어. 어느 편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또 3일 공부해가지고 또 빌딩 관리사, 빌딩 경영사, 관리사다 따고, 그 다음에 빌딩 경영 ERP 전문가 자격증 따고 생겨났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그래서 이제 관리사, 빌딩 회사라도 싸우느라고 제가. 그래서 우리 건물에 제가 지금 관리단에 감사를 있어요. 원래 협회가 있는 저는 원래 감사 안 써요. 근데 하도 딱 지나가지고 내가 이런 새끼를, 작살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감사할게 그래가지고 바로 12월 달에 제가 시작했다고 감사 등록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정도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왜 지금 또 3층까지 빠진지 모르지만 제가 가끔이 돼요. 그래서 이 세금 부과될 때는요, 그 다른 내용도 있었는데 유상일 때 그거가 됐구나. 경매, 그죠? 경매 세금 내야 됩니다. 경공매 마찬가지. 차이점 뭐죠? 경매 공매 차이점 뭐죠? 공매는 공개만 하겠죠. 국세라든가, 그죠? 아니 원비도 있는 데서 그 공개매가서 국가가 그 공개매를 빼놔가지고 개인 은행이라든가 개인 간에 채권 채무 때문에 나가는 경매구죠. 그래서 입찰 방법이 달라. 입찰 방법이 굉장히 짧아요. 공매는 10회까지 가고. 그런 건 또 배우실 거예요, 그죠? 배우실 것 같고요. 이 등록사 그래서 또 뭐가 있냐? 무상이 있어요, 무상. 공짜로 받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증여 받는 게 있고요. 상속 받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세는 몇 프로냐? 증여 받을 때는 1.5%였고요. 외우거나 외우지 말라? 외우지 마세요. 상속은 0.8%. 저는 어떻게 이렇게 아직까지 알고 있냐? 그 십몇 년을 강의를 했는데 모르겠습니까? 그죠? 책도 EBS 쓰고 뭐 책도 많이 썼어요. 매년 맞췄습니다. 세법은 참 좋아요. 왜요? 매년 법 바뀌니까 매년 책 팔아먹기 좋아. 인생 매년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2%, 1.5, 0.8. 근데 이 등록세는, 녹두세는 부과 안 되고 뭐예요? 지방교육세만 20% 부과됩니다. 그러면
여기 20% 아까 했었죠? 이거 20% 아까 0.4 했었고요. 0.4 했었고, 얘는 여기 20%는 얼마입니까? 0.3이 되겠죠. 여기 20%니까. 그죠? 여기 20%면 얼마 돼요? 38에 24. 0.24가 됩니다. 맞나? 아, 28, 16. 왜 3이 왜 나왔지? (28, 16) 0.16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증여받은 몇 프로일까요? 이게 통폐합이 됐잖아요. 몇 프로일까요? 2%에다가 1.5 더합니다. 얼마 됩니까? 네? 3.5%입니다. 증여받으면. 증여받으면 3.5가 돼요. 근데 뭘 더합니까? 얘를 더해요. 0.3을 더합니다. 얼마 돼요? 예? 3.8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증여받은 몇 프로의 취득세가? 3.8%예요. 이건 몰랐죠? 그럼 상속받으면 몇 프로일까요? 상속받으면 2%에다가 0.8 더하면요 2.8%입니다. 그죠? 근데 요걸 더해봐요. 얼마 되냐? 2.96% 됩니다. 요게 증여받을 때, 요게 상속받을 때. 이게 기본세율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증여받을 때 농지를 자격 농지 내가 직접 경제할 목적으로 증여받으면 반 다운돼 0.8 됩니다. 그래서 0.8에 20%가 0.16 되고요. 요거 상속받았죠? 상속받은 거는 취득세는 또 비과세요. 1주택일 때는 등세만 내요. 0.3%입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1주택일 때는요 세율이 그냥 0.3이에요. 얘 부과 안 되고 얘 부과 안 됩니까? 0.3이에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1주택일 때는 집 한 개일 때는 그죠? 굉장히 세율이 낮아요. 주택이 아니면 집이 두 개 있다고 할 때는 0.3 아니겠죠. 그죠? 0.8 되겠죠. 토지 상속 받으면 0.8에다가 우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뭡니까? 취득세다.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승계취득이라고 합니다. 승계취득은 뭐냐? 소유권이 승계되는 거예요. 누구 명이 있다가 제3자 명이 있다가 4명이 넘어오는 거예요. 대가 주는 거죠. 유상승계. 대가 안 주면요 무상승계취득. 그래서 여기다 뒤에 붙는 게 승계취득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그럼 크게 두 가지죠. 토지와 건축물입니다. 그죠? 그럼 토지 우리가 승계취득 말고 맨 처음에 생긴 거는 뭐라냐? 원시취득이랍니다. 원시취득. 원시취득이다. 이게 뭐냐면 최초의 취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도 옛날 유인은 뭐라 합니까? 원신이라고 그러죠? 원신, 그죠? 그거예요. 취득 가운데 처음 생긴 겁니다. 그럼 토지가 없던 땅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나. 그런 땅이 있나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뭐요? 어떤 땅이에요? 바다를. 예, 맞습니다. 등록. 그걸 뭐라 하냐? 공유 수면 매립지를 합니다. 공유 수면 같이 보유한 바다에서 주인 없잖아요. 강 주인 없죠. 수면이에요. 바다 물입니다. 이걸 뭐 했다? 매립했다. 우리 매립지 있죠. 영동도 매립지 많아요. 그죠? 한상 되게 많이 다니면서 매립지에. 그 매립지에 뭐라 하냐? 없던 땅이 생겼죠. 처음으로. 이걸 우리가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합니다. 보존등기라고 해요. 요것도 2% 되는 거예요. 근데 등기할 때는 0.8%예요.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2.8% 되는 겁니다. 없던 땅이 생긴 거.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건축물이 없던 건축물 짠 생겨.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예? 땅이 있는데 건축물 없으려나? 있겠죠? 그게 뭐예요? 신축 또는 증축이나 개축된 거 있잖아요. 2층짜리인데 한층 올렸어요. 없던 게 생겼잖아요. 나대지에다 건물 지었습니다. 생겼죠. 그런 것도 몇 프로입니까? 0.8%예요. 이게 이제 2.8 되는 건데 개인일 때와 사업자와 또 달라요. 또 세율은 그런 식으로 적용된 것이 취득세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매 받고 날 때 경매 받은 다음에 아니면 땅이 있는데 땅이 애매하게 있어요. 예를 들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땅이 토지가 이런 식으로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애매하잖아요, 그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분할하죠. 어떻게? 이렇게 분할하자. 이럴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이만큼 너 줄 테니까 이만큼 나 줘. 이럴 수 있죠. 지금 같아. 그럼 금액도 같겠죠. 이게 뭡니까? 공유물 분할 또는 합병이라 합니다. 공유물 분할 합병할 때는 등록세가 0.3%였죠. 그 다음에 은행에 여러분들 저당권 하거나 그 경매, 공매 신청하죠? 그죠? 가압류 신청하죠? 거기에 이제 0.2%예요. 등록 면허세라고 그러죠. 그죠? 그 명칭이 바뀌었어요. 등록세가 아니라 취득세 안 내고 얘만 낼 때는 등록 면허세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게 예전에 말한 등록세입니다. 얘 안 내고 얘만 낼 때는 명칭이 등록 면허세라고 해요. 그래서 은행이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이 2억이야 만약에. 총 매매가는 5억짜리인데 2억 대출 받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채권 최고액이라고 쓰죠. 몇 프로 붙이나요? 거기다가 1금융 20% 붙여요. 그러니까 2억이 20%면요 4천만 더 붙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2억인데 내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다? 2억 4천이다.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채권 최고에 2억 4천 찍어놔요. 1금융. 그래서 1금융은 채권 최고액 나누기 1.2하면 그게 원금이에요. 왜? 1에 20% 더한 거니까 1.2잖아요. 그죠? 그걸 나누면 돼요. 2금융은요 30%를 더해요. 30%. 그러면은 2억이면 얼마입니까? 채권 최고 2억 3천만 돼 있어요. 왜? 2금융은 1금융보다 이자율이 세니까 10%더 붙여놔요. 얘가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경매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에 채권 최고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받겠다.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미리 설정해놔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뭡니까? 근저당 설정하겠죠?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게 몇 프로라고요? 0.2%. 이런 식으로 부과되는 것이 취득세예요. 자, 그런데 이 취득세 해가지고 통합되는데요. 얘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도, 특별시, 광역시세라. 도세, 특별시, 광역시세. 그 다음에 재산세는 이 통합될 때 했죠? 없어지고 얘는 뭐냐면 도 밑에 뭐 있죠? 도 밑에 여기 주소 어떻게 돼요? 수원시 앞에 뭐 있잖아요. 경기도. 도 밑에 뭐예요? 시나 군이 있잖아요. 그죠? 얘는 시, 군 그리고요 특방시 밑에는 구가 있죠. 부세랍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취득세라는 것은 지자체 가운데서 누가 징수하느냐, 도라든가 특별시, 광역시가 부과하고 징수해가지고 그 징수한 세금으로 도행정, 특별시나 광역시 행정에 사용되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그럼 재산세는 누가 징수합니까? 시군구세죠. 그래서 시나 군, 구가 징수해가지고
시군 구 행정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여러분 재산 있는 분들 보세요 한번. 요거 날라올 때는 누군 날라옵니까? 예? 수원시장서 세입니다. 근데 내가 수원에 있는 땅을 사잖아요. 뭘 해요? 시장세 보세요 밑에 경기도지사서 있습니다. 도가 증서하니까. 이제 어떻게 증서하는지 아시겠어요?